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이터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싱가포르 리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싱가포르 리츠 관련 소식을 이제 다뤘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메뉴라이프 US 리츠와 다신 리테일 트러스트란 리츠를 언급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개의 리츠는 각각 이제 오피스와 미국의 오피스와 중국의 리테일을 담고 있는 리츠입니다. 특히 이제 메뉴라이프 US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메뉴라이프 US 리츠 그리고 이 리테일 운용하는 리츠 AMC를 인수하려고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리츠였고, 실제 최근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싱가포르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는데, 이 한국은 이제 상장 리츠 시장이 2018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이제 반대로 초창기부터 상장 리츠 시장 위주로 육성을 했고, 현재 42개의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전부 상장 리츠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직도 사무 리츠 비중이 크죠. 네. 다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리츠 시장이 커지는데 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자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싱가포르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해외 자산을 많이 담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 싱가포르의 자산을 담고 있던 리츠들이 호주라든지 영국, 미국, 일본, 아시아 지역에 자산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보험회사 같은 스폰서들이 직접 해외 자산을 가지고 싱가포르에 상장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에 있는 다이와 하우스 공업도 싱가포르에 이제 물류센터 리츠를 상장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됐는데, 실제 이제 보면 해외 비중이 되게 큽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 42개 리츠 중에서 90% 이상이죠. 이상이 37개 정도가 이제 해외 자산을 하나 이상은 담고 있고요. 이 나라별로 보더라도 한국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도 4개나 되고, 그 외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산들도 많이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이 금리 인상과 글로벌 오피스 시장 변화 때문에 이제 미국 특히 오피스 리츠 많이 안 좋은데, 이 메뉴라이프 US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증시에 최초로 상장한 미국 오피스에 투자한 리츠였고요. 2016년 5월에 상장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12개의 오피스를 상장을 했고, 이후에 이제 몇 개 자산 팔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피스 시장이 워낙 안 좋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이러한 변화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고착화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메뉴라이프 US 리츠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메뉴라이프 US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산 가치가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싱가포르 리츠의 이 금융당국 싱가포르 통화청 MAS가 규제하고 있는 레버리지 비율을 못 맞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이 리츠의 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테일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메뉴라이프 US 리츠는 이미 이걸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포트폴리오 가치가 작년 말 대비해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고, 실제로 이런 점들이 이제 미래에셋이 인수를 하려다가 인수를 못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보면 이제 이런 미국 자산을 오피스를 담은 리츠뿐만 아니라 다신 리테일 트러스트라고 중국 남부에 위치한 쇼핑몰을 담고 있는 리츠가 있는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까르푸라는 대형 이제 임차인이 임대를 종료하기도 했고,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이제 보면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의 경우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고 다각화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와 자산 가치 하락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사실은 이제 한국 상장 리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이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도 사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도 뭐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의 관리 역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중국 리츠 시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서 이제 중국 리츠, 그러니까 아시아 리츠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중국 리츠 시장이 아시아에서 규모가 4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중국 리츠 시장이 본격화된 게 2021년부터인데 그 이후 2년 만에 4위권으로 성장을 했고요. 현재 이제 자산 가치를 보면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123억 7천만 달러인데 1년 전에 비해서 80% 증가했고, 일본, 중국, 홍콩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4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 정도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 6월에 첫 상장 리츠가 나왔는데, 초기에는 이제 도로나 다리와 같은 인프라 자산을 담은 리츠가 중심으로 상장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임대주택 투자한 리츠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리테일 자산에 투자한 리츠까지 상장하면서 상당히 이제 상장이 가능해지면서 리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잠재력만큼은 이제 미국 리츠 시장 못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중국 리츠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얼마나 빠른 속도 성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뭐 2018년부터 이제 상장이 본격화되고 나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엔 좀 정체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에는 좀 시장 사이즈나 전반적인 시장 역량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리츠 시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